네, 안녕하세요. 손지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CAD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시간을 가졌었죠. 이번 시간에는 오토캐드 도면을 수정하고 출력하는 방법, 즉 실무 감각을 익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도면의 수정 사항을 확인하고 수정해보고 다음 강의에서 출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어떤 내용을 수정해야 하는지 알아볼게요. 직장 선배가 여러분들에게 이 도면은 구조물의 기초 도면인데 검토해보니 FD1 기초는 기초판을 2.5, 2.5에서 3.0으로 변경이 필요하고 FD2 기초는 기초 두께를 100mm 키워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FD2 기초는 바닥 슬래브 설치 때문에 기초 상부면 그대로 두고 기초 아랫면을 100mm 키워주세요. 그리고 파일과 CTB는 모두 메일로 보냈으니 완료되면 A3로 출력해서 가져와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도면을 주셨네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른다면 옆에 선배에게 하나하나 물어가 보면서 해야겠죠. 제가 여러분 옆에 있는 선배라고 보고 하나하나 알려줄게요. 먼저 FD1은 기초판 사이즈를 2.5에서 3.0으로 키우라고 하는데요. FD2의 경우에는 두께를 키워야 하는데 바닥 슬래브 설치 때문에 기초판 아랫면을 키우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먼저 기초 구조물에 대해 살펴보면 기초는 이렇게 기둥의 하중을 집안으로 전달하는 이런 기능을 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기초 위쪽에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서 바닥 슬래브를 이렇게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 바닥 슬래브와 이 기초판에 간섭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체형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다른 기초는 다 이렇게 높이가 확보가 되는데 이 기초 하나만 이렇게 간섭이 생기면 시공성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용 증가가 많이 없다면 통일성을 위해 이렇게 아랫면을 100으로 키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받은 도면을 보면 여기 이 외곽 사각형 박스가 도각인데요. 첫 시간에 쉽게 테두리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이 도각은 쉽게 생각하면 이 종이에서 그릴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 이렇게 도면을 그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도각의 아랫부분을 보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공사명, 그리고 시행처, 회사, 그리고 축척, 도명층 등이 있습니다. 이 도각은 발주처마다 다르기 때문에 선배님들께 받아서 사용하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크게 고민 안 해도 되는 부분이에요. 이 도각 아래쪽을 보면 축척, 즉 스케일이 1대 50이라고 있죠. 이 부분은 여러분이 꼭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초 구조물이 있는데 여러분이 A3 도면으로 이 구조물을 그린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A3 사이즈가 297에 420이니까 이렇게 기초 구조물을 전체를 다 그려놓을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이 A3 사이즈를 10배 키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10배를 키우게 되면 가로 세로 사이즈가 2970에 4200이 돼서 이렇게 구조물을 도면 안에 내용을 넣을 수가 있게 되겠죠. 이때 도면의 스케일은 1대 10이 됩니다. 즉 구조물은 1, 용지 사이즈는 10, 10배 키워졌다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도각만 이렇게 키우게 되면 구조물의 이런 치수나 기타 글자들은 이렇게 작게 보여서 출력하게 되더라도 보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도각을 10배 키우게 되면 구조물 이외의 치수나 이런 글자, 범례 등도 같이 키워줘야 하는데요. 만약 1대1에서 폰트를 1.5로 하기로 했다면 1대10 도면에서 폰트의 크기는 15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정해야 할 도면이 1대 50 도면이니까 구조물만 그대로 있고 도각을 포함해서 치수, 글자들이 모두 키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글자는 이제 키울 수 있겠는데 이 치수는 어떻게 키울지 궁금하시죠? 이 치수 스타일은 발주처마다 그리고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치수를 넣어야 할 경우가 생기면 각 스케일별로 치수 형식이 지정된 것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치수 스타일을 받아서 치수 유형을 지정해주면 됩니다. 프로그램 화면에서 스케일별로 치수를 입력해 볼게요. 우선 사각형을 그려볼게요. 사각형은 선으로 하나 그릴 수도 있지만 여기 사각형 아이콘을 눌러서 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명령어로 REC를 눌러서 그릴 수도 있는데요. 저는 여기 있는 사각형 아이콘을 눌러서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원클릭, 투클릭해서 이렇게 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치수를 넣으면 되는데 여기 위로 좀 올라가 보게 되면 치수 스타일을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1대 10짜리로 한번 치수를 입력을 해볼게요. 치수 명령어를 실행을 하고 이렇게 점을 찍어서 치수를 생성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작죠? 이번에는 1대 30짜리로 한번 선택을 해서 치수를 입력해 볼게요. 그럼 원클릭, 투클릭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그럼 이렇게 스케일이 1대 30이 더 큰 치수로 표현이 되죠. 이렇게 치수는 도각의 스케일에 맞는 치수를 넣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도각 그리고 스케일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스케일별로 치수를 넣는 방법도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회사 선배가 지시한 구조물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FD1 살펴볼게요. 이 기초는 기초판의 크기를 2.5에서 3m로 변경을 해야 하는데요. 우선 기초를 위에서 본 평면도를 먼저 볼게요. 직관적으로 이렇게 선을 그려서 하는 방법이 있지만 선도 그려야 하고 이 치수들도 옮기거나 다시 입력을 해야 합니다. 좀 번거롭죠. 그래서 보통 이럴 경우에는 구조물을 늘리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기능이 스트레치라는 기능입니다. 명령어 단축키는 S인데요. 이렇게 선택을 해서 늘리게 되면 됩니다. 이렇게 500의 반인 250을 늘리게 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250을 늘리게 되면 총 3m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도 250을 늘리게 되면 3m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선택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치수도 같이 자동으로 750에서 1000으로 변경이 됩니다. 평면도가 이렇게 수정이 다 되면 이 단면도도 수정을 해야 하는데요. 여기 보면 이 기호가 단면을 자른 위치를 나타내고요. 여기 화살표는 이쪽으로 볼 때 단면을 그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단면도가 한쪽만 그려져 있죠. 일반적으로 기초는 갓난한 구조물에 속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단면만 있어도 어느 누구나 이쪽 방향의 단면도 쉽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기초는 이렇게 한 단면만 그리게 됩니다. 그럼 이 AX 섹션도 이렇게 250만큼 늘어나야겠죠. 그럼 이렇게 늘려줘야 하는데요. 평면도에서와 같이 스트레치 기능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역시 치수도 같이 자동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FD2 기초는 기초 두께를 800에서 900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했었죠. 이 도면을 확대해 보면 이쪽은 평면도가 되고 이쪽은 단면도인데요. 평면도는 기초를 위에서 본 그림이니까 기초 두께가 변경이 되었다고 달라질 게 없겠죠. 그럼 이 A 위치에서 본 이 단면도 A만 기초 두께를 변경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이 부분만 선택을 하고요. 늘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수정을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 EL1100을 EL1200으로 수정을 해야 합니다. 여기 EL은 평균 해수면으로부터의 높이인데요. 여기 집안 EL이
0이 되니까 기초 아래면이 100mm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 숫자도 1100에서 1200으로 수정을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기초면에 각 기준 높이를 넣어줘야 하니까요. 이런 부분은 잊지 말고 꼼꼼히 수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럼 프로그램 상에서 도면을 수정해 볼까요? 네, 수정할 도면을 열어놓은 화면입니다. 먼저 이 FD1의 기초에 기초판 사이즈를 500mm 변경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쭉 와보면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스트레치 기능을 이용해서 수정을 해볼 건데요. 명령어 S라고 입력하고요. 스트레치 할 영역을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엔터. 그리고 기준점을 잡고요. 방향을 얼만큼 늘려줄 거냐였잖아요. 총 500이니까 저는 25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늘어나죠. 이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작성을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쭉 잡고요. 이쪽으로 250만큼 늘어나게 됐죠. 그러면 이 위아래도 마찬가지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이렇게 객체 선택을 하고 250만큼 늘려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위쪽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객체를 저처럼 선택을 하고요. 250만큼 늘려주면 이렇게 500mm만큼 변경이 된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 FD2, 이 기초의 기초판 두께를 800mm에서 이제 우리가 900mm로 변경을 했어야 됐죠. 얘도 마찬가지로 스트레치 기능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얘도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엔터 누르고 기준점을 잡고 우리는 아래로 내려갈 거니까 100만큼만 내려가면 되죠. 그러면 자동으로 치수도 900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근데 이 EL 1100 얘는 변경이 안 됐죠. 그래서 얘만 더블 클릭을 해서 1200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면 완성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초판 사이즈를 2.5에서 3m로 수정했고요. FD2도 기초판 두께를 800에서 900으로 수정이 되었네요. 이번 강의에서는 간단한 기초 구조물에 대해서 도면을 수정해 보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도면을 구성하는 도각과 도각의 사이즈를 결정하는 스케일에 대해서 배웠어요. 여기서 1:10의 도면은 구조물은 그대로 있고 도각과 치수, 그리고 문자도 같이 키워줘야 한다고 배웠죠. 치수는 받아서 스케일에 맞게 입력해야 한다고 한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기초 도면을 수정하면서 스트레치와 문자 수정도 사용해 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수업에서는 수정한 도면을 출력하는 것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